교육 오늘 다 이야기 못한 부분 좀 더 듣고.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리는 거짓과 쿠팡이 이처의 갑질을 뒤덮는 또 다른 갑질인 일방적인 조치는 노동자와 점주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 행위일 뿐입니다. 정기적인 비상 대피 훈련, 화재 직후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대피시켰다는 거짓 논란에 이어 화재로 일터가 없어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과 함께 타 센터로 전환 배치하겠다던 발표도 실상은 강제 전보였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하겠다는 협박이 오히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김범석 의장이 사임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더니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슈퍼갑질, 악질 기업입니다. 쿠팡이처의 새우튀김 갑질 논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모든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오다가 일이 커지자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담 상담사보다 시급한 것이 쿠팡이처와 가맹점주가 가맹조건을 다시 상시 협의할 전담 부서입니다. 갑질 이용자가 느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가맹점주에 대한 아나무인 갑질 경영 때문입니다. 착한 기업은 선심과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 절대 다수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이 쿠팡 불매에 그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재정비해 쿠팡과 같은 악덕기업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장관 은폐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에 대한 은폐가 국방부 장관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던 세력이 공군 내 일부가 아닌 국방부마저도 한 몸이었다는 정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 정황까지 나온 이상 국방부 장관은 수사를 지휘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온 이상 단 하루도 국방부의 손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했던 국정조사와 특검을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마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174석 초거대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성추행 은폐를 비호하는 더불어 은폐당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의혹은 직업 군인으로서 군을 사랑하고 나라에 헌신했던 피해자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혹시나 군 전체로 불이 번질까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정황입니다. 그나마 국방부의 책임하에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했던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으로 부자 감세 3종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부자 감세의 선봉장이었던 이명박 정권을 닮았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를 뒤집어쓰면서도 종부세를 첫 도입했던 노무현 정권보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부자 감세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과 차라리 더 닮은 모습입니다. 민생이 위기일수록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정부에 돈이 없다고 곡간 타령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부자들을 위해서 세수 확보 통로마저 스스로 좁혀버렸습니다. 그 실질적 명분은 다 하나, 종부세 그대로 두면 100만 표를 잃는다는 해괴한 선거공학뿐입니다. 국민들의 호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대체 공유입 확대 법안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기존의 노동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해 왔다는 이유로 대체 공휴일 적용조차 차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문제라면 여야 간 상의를 통해 여러 법을 두고 조율하면 될 일인데 민주당에게 대체 공휴일 확대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구였을 뿐 복잡한 논의는 그저 귀찮았던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외쳤던 조세 형평성, 서민경제, 양극화 해소 등의 구호들은 집권 이후에 어디에서 실현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남은 것은 선거공학과 얄팍한 포퓰리즘뿐인가 싶습니다. 윤석열 파일이 있다며 숱한 추측을 불러일으킨 송영길 대표의 의도적인 발언은 수많은 엑스파일 지라시들의 유통을 부추겼습니다. 의혹 제기는 내용을 갖고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이 책임 정치일진데 여당 대표가 나서서 떡밥 정치를 하며 품격마저 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이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스스로 더불어부자당, 더불어차별당이라고 인정한다면 언행일치라도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기 사건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이미지가 들어간 사파를 실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금도를 넘는 반인륜적 인권 유린입니다. 조선일보가 뒤늦게 제작상의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 직접 사과가 아닌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사과문 한 번 올리면 끝난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조선일보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바랍니다. 성폭력 기사를 다룰 때는 선정적인 보도 금지, 2차 가해 방지 등 성폭력 보도 기준이 성폭력 사건 보도 기준에 따라 신중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윤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언론의 자성과 기본 윤리를 지키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쿠팡과 관련돼서 다른 장면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10월 AI 기반 ESG 평가 전문기관 지속가능발전소의 ESG 평가에서 최하 수준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예견된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평가에서 특히 산업안전보건 및 근무 여건 등 사회 분야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ESG 부실 리스크 분석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위험과 재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도 과거 수년간에 걸쳐 안전 관련 이슈가 수차례 불거진 바 있을 정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 내 기구 구성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당사자라고 이러고 있는 노동자들이 위험성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적합한 개선책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쿠팡은 이번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비롯한 총체적인 난제 해결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 전 출범한 물류센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쿠팡이 기업 혁신을 해나가는 첫 번째가 노조활동 보장과 성실 교섭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켓 배송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갑질 기업 쿠팡을 규탄합니다. 쿠팡이츠 배달앱 주문 고객이 새우튀김 1개를 배달받은 다음 날 다시 환불해달라며 행한 집요한 환불 요구 갑질과 쿠팡이츠 측의 과도한 고객 응대 요구 압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업주가 지난달 초 뇌출혈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거 확인도 어려운 리뷰와 별점 평가 제도를 통해 매장이 평가되는 배달앱의 시스템은 기업 영업주들을 쿠팡의 통제 아래 두려고 만들어진 나쁜 도구입니다. 오직 소비자 갑질만을 양산하는 갑질의 도구로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업주가 스스로 기본적인 방어조차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별점 평가 시스템은
악랄한 자본의 이익 창출 방식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쿠팡은 이익 창출만을 고려한 막강 갑질 기업 경영으로 다양한 참사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근무 중이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장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최대 주 81시간까지 쉼 틈 없이 근무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람 목숨을 대상으로 한 갑질 경영입니다. 또 쿠팡은 물건 매입 대금으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2달 이상 정산을 미루는 방식으로 판매업자들을 자금난으로 내모는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갑질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너라는 판매 시스템을 통해 1원이라도 비싸게 팔면 소비자에게 상품 노출 자체가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자 간의 과다 출혈 경쟁을 유발시키는 악랄한 경영 방식도 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을 자청하는 쿠팡의 민낯은 산업 불인정 의견 숫자가 전체 사업장의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것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간의 존엄은 무시하고 자본만을 숭배하는 악덕 기업의 민낯이라고 할 것입니다. 쿠팡은 더 이상 혁신 기업이 아닙니다. 가장 혁신되어야 할 기업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갑질 경영이 없는 건전한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더욱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411 민생특위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박인숙입니다.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 문제는 플랫폼 대기업 책임이다. 일명 새우튀김 환불 갑질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플랫폼 경제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쿠팡이츠는 배달앱 후발주자로 들어오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통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이용 리뷰와 별점에 대해 아무런 방어권을 보장받지 않아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츠는 물론 대부분의 플랫폼 제공 대기업들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막대한 수수료만 챙기고 자영업자와 라이더들만 압박하는 데만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블랙 컨슈머의 악성 리뷰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막대한 이윤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대기업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악성 리뷰를 방지하는 전자상 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또한 유효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전반적인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정의당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투명화, 공정화를 포함한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위해 나설 것입니다. 악성 리뷰로 인해 뇌출혈 사망하신 자영업자의 명복을 빌며 플랫폼 경제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